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엑셀코인입니다. 엑셀코인이 계속 눌림을 당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조금씩 시간이 다가올수록 끌어올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움직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정보 외에도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정보도 받으시고 이것도 같이 받으시면 상당히 여러분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있고요. 파트도 5개로 나눠놨습니다. 기본편, 또 보조지표, 심화, 그리고 실전,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까지 천천히 시간 되실 때마다 읽어보시면 좋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보시면 상당히 도움되고, 또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XRP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3,906원을 찍었고요. 저가는 3,566원입니다. 지금은 3,790원, 1.97. 그래도 많이 끌어올렸죠. 계속적으로 이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나니까 쭉 끌어올립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끌어올려요. 오늘 이제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30분, 새벽 3시 30분에 바로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서밋이 열리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이제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정책 부분이 나올 것이고, 또 이 가상 자산 준비금이 있죠. 전략 준비금. 전략 준비금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뉘는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가고 바로 이 SBR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SCR 바로 이 가상 자산도 같이 가져가는 이런 두 가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다. 이미 비트코인은 이미 행정명령을 내렸죠. 트럼프가 오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알트코인들도 이제 같이 한 방에 묶여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셔야 되는 거 또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저녁이죠. 저녁 브리핑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시장이 기다리던 행정명령이 나왔지만요. 왜 시장은 갑자기 급락할까라고 제가 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좋은 이제 폭발할 일이 남았는데 왜 떨어지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자, 금일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장은 왜 하방 압력을 가져오는지, 고래들이 얼마큼 준비가 되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기서 다 고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래들이 인제 어떻게 움직일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 다시 말해서 금요일 가상자산 옵션 만기도 있었죠. 옵션 만기 인제 그게 끝나고 나면 당연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도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내일 3시 30분 백악관 서밋에 관련해서 고래들이 얘네들이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조정을 하고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다. 이 옵션 만기는 핑계일 뿐이고 어느 정도 조정이 얘네들끼리의 이 포트폴리오 정리가 거의 끝나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하락에 걸어놨던 자신의 물량을 청산하려 한다면 또 당연히 시장을 내리고 나서 청산을 해야 하는 게 맞고, 또 그래야 수익이 보이기 때문에 또 시장을 무조건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것도 하면 당연히 내려야 되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을 먼저 내리는 것은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에서 선반영을 받고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유튜버들도 말을 하지만 폭발할 것이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말을 했죠. 폭발한다. 근데 그 폭발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폭발은 해요. 당연히 폭발하는데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한 번은 눌렸다가 갈 수도 있는 거죠. 한 번은 쑥 조정을 받고 나서 어차피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니까 어차피 갈 건데 여기 안에 있는 고래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죠. 당연히 매집을 끝내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쭉 끌어올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렇게 쭉 끌어올리고 쭉 내리죠. 이런 현상이 납니다. 오히려 이렇게 오는 거 있죠. 저는 어떤 차트를 좋아하냐면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밟고 오는 거.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한번 훅 내리니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떨 때 또 있었냐면 보시면 이걸 리플을 좀 볼게요. 내려서 볼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게리 겐슬러 내려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왔습니까? 계단식 상승을 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충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이 이거밖에 안 나는 거죠. 조정을 받아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올라오면요. 이렇게 확인하고 올라오면 그렇게 큰 조정 막 급락 같은 것은 안 나옵니다.
시장이 진짜 급변하고 뭐 트럼프가 과세 폭탄을 이렇게 터뜨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급등 쫙 끌어올리면 쫙 내려올 수 있어요. 어떤 코인이든 아무리 좋은 코인이든 똑같아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어 시장이고,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한번 쭉 내리니까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이게 시간이 다가올수록 당연히 위로 올라설 수밖에 없어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한 번은 눌리든 아니면 횡보를 그리든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JP 모건이 오전에는 상당히 안 좋은 리포트를 내놨는데 지금은 보세요. 리플 XRP에 베팅하고 있다 하고 나왔어요. 그만큼 이 얘네들의 속은 그렇다니까요. 오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가상자산 포함 안 된다 막 얘기하면서 얘네들 뒤로 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뒤로 다 모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JP 모건 또 딱 걸렸죠. JP 모건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리플의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면서, 그리고 리플의 XRP와 다른 알트코인의 자산에 도전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부분. 자, 그리고 JP모건이 글로벌 마켓 전략 담당 매니징 디렉터인 바로 니콜라우스 파르키르 초글루, 참 이름 어렵네요. 초글루, 이 사람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의 승인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따라서 가능성은 50% 미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의 작은 토큰의 위험성 그리고 변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지만 어 이것도 보면 암호화폐는 금, 달러, 특히 투기적인 알트코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고, 토큰은 대부분의 과대 광고와 또 투기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면서 직접적인 산업적 용도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XRP 솔라나, 에이다 여전히 소매 투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또 가격은 실제 채택보다 과대 광고 주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어도 주류 금융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XRP는 미등록 증권인지에 대해서 증권거래 위원 SEC 간의 법적 다툼, 특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자꾸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고 얘네들은 뒤에서 매집을 합니다. 이것을 꼭 알고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이었던 게 JP 모건이었죠. 전통 금융권이다라는 거 내세우면서 항상 부정적인 면이었지만 얘네들은 뒤로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다는 거, 그걸 꼭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ETF가 될 때 이 JP모건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ETF 안 된다. 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됐죠. 되고 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JP모건은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만큼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고 가시면 좋고요. 자, 리플 CEO인 갈링하우스가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 참석할 예정이고, 또 비트코인 맥시밀리스트인 피에르 로샤르 XRP를 투자 권리가 없는 무가치한 토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보시면 좋고요. 또 이러한 초청으로 통해서 갈링하우스가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정부 대표들과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또 로차드는 얘기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단일 문화 대신에 다중 토큰 접근 방식, XRP가 디지털 통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트럼프가 3월 2일 날, 일요일 날이었죠. 이때 말을 하고 나서 시장이 폭발을 했죠. 5가지 코인이 이 에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에이다,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XRP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비트코인이 당연히 있으니까 언급을 하고 나서 폭발력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계속 눌렸다가 지금 천천히 계속적으로 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회복하고 끌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역시도 한번 훅 눌렸다가 지금 많이 끌어올렸죠.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JP 모건 말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 말대로 비트코인 오늘 행정명령이 이제 비트코인만 내려졌으니까 비트코인만 전략적 준비금으로 간다 하더라도 좋아요. 좋기 때문에 너무 우리 이 알트가 안 된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관여치 않으셔도 된다. 원래대로라도 해도 트럼프는 비트코인만 가져간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만 가더라도 당연히 좋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알트코인도 당연히 덩달아서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 내려가면 다 내려오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이것만 알고 가도 어 무조건 좋다 좋은 거죠. 물론 이 알트코인이 다 포함되면 좋죠. 다 포함돼서 가면 좋지만 그래도 비트코인만 가도 좋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해도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미국 암호화폐 준비금을 위해서 XRP 구매하니 미국은 구매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 지금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회복하죠. 회복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하면 좋습니다. 이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관계자죠. 바로 AI와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크립토 차르라고 뭐 암호화폐 황제라고 지금 명칭이 있죠. 이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 정부가 20만 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전에 비트코인 뭐 판매로 인해서 170억 달러 납세자가 뭐 가치 손실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은 추가 손실을 방지하고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한 전략적 자산으로 확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축 자산을 가져가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장하는 지금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인데 여기에 지금 비트코인만 행정명령이 나온 거죠. 나오는 것에서 여기를 보면 알트코인,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XRP, 카르다노,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은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량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법적 몰수를 통해서 취득한 것 이상으로 추가 알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재무부는 이러한 보유 자산을 감독하고 또 법률 규제 고려사항에 따라 처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이 30일 내에 정부 소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완전 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 검토가 연방을 통제하에 있는 암호화폐 총량을 평가하는 지정된 준비금에 쉽게 할당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 포함이 안 이 비트코인만 따로 가는 거고 SBR을 바로 비트코인만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렸던 SCR 바로 알트코인도 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XRP가 법적으로 끝나게 되면 소송이 끝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양이 이 SCR로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트럼프가 이제는 법으로 이 소송에 대한 것은 빨리 해결되기 위한 그 SEC한테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회의에. 그럼으로써 소송은 끝나고 그러면 이 전략적 준비금에도 포함이 되면서 여기에 바로 ETF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XRP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은 극박해가 흘러가고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현 시점, 이런 시점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씩 모아가야 되죠. 모아가고 곧 있을 3시 30분부터 있을 이 회의가 백악관에서 있을 회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고 뉴스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대응하는 거와 지금 미리 대응해서 나가는 것은 틀려요. 막 닥쳐서 대응하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한 조금씩 눌리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정보는 정보방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 매매 관점에 많이들 들으셨죠? 제 영상 보시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려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중을 예를 들면 어 100만 원으로 투자한다 쳐요. 그러면 그냥 이게 아니면 50만 원으로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올인하고 기다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장은요. 이렇게 눌렸다 갑니다. 이렇게 눌렸다 가요. 이런 눌림목이 항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은 금액도 나누시라는 거예요. 비중을 나눠서 시드머니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가야 된다. 현금. 이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눌림목 나올 때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내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내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입니까? 수익이 와요. 이것 때문이라도 비중은 정말 잘 나누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야 수익 납니다. 그리고 안전적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까지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니까 꼭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매매 진행하셔도 충분하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됩니다. 수익 내시고 이 정보는 다 무료다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그러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심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됩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고요.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